지금 항암 중이신가요? 혹은 항암 후 회복하고 계신가요? 항암 중에도 회복 중에도 건강한 세포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단백질 가득한 황태공포가 우리 몸의 면역을 80% 담당하고 있는 대장 건강에 좋은 매생이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두 개만 잘 끓여줘도 다른 반찬 없이 한 그릇 요리가 돼서 한 끼 해결하는데 이만한 요리가 없고요. 식구들도 잘 먹는 데다가 면역력 끌어올리는데도 아주 좋아서 자주 끓여 먹고 있어요. 첫 번째는 황태국이에요. 저는 맑은 황태국보다 뽀얗게 국물이 우러난 황태곰국이라고도 불리는 황태국이 더 좋더라고요. 오늘은 쉽고 간단하게 황태의 그 진한 속맛까지 뽀얗게 우려내는 방법 알려드리고요. 진짜 맛있는 킥은 마지막 과정에 나오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직 구독 전이시라고요? 앞으로도 제가 엄마 항암 병간호할 때 체력 끝까지 보호해준 음식들과 항암 생활할 때 미식거림에 맛있다. 도움이 되었던 팁까지 좋은 정보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해요.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찍는데 아주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고깃국도 몸에 좋지만 고기보다는 생선이 몸에 맞으시는 저희 엄마 같은 분들과 소화가 잘 안 되셔서 건더기까지 모두 드실 수 없는 분들에게 황태국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어요. 우리 몸에 진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몸은 0.9% 농도의 소금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수분들이 혈액과 함께 몸의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세포 만드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끓인 국물 요리는 사실 건더기보다는 국물에 그 좋은 성분이 다 녹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성분이 우리 몸에 진액 역할을 하는 거죠. 동의보감에 기력이 쇠한 환자에게 명태의 기름을 짜서 먹여 기운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니 명태가 좋은 것 두말할 것도 없겠죠. 건더기 굳이 안 먹고 국물만 꿀떡꿀떡 삼켜도 영양을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황태국, 항암 중이실 때 자주 끓여드렸어요. 맛있다. 그럼 이렇게 우리 몸에 진액 역할을 하는 황태국의 재료 볼게요. 재료는 황태, 무, 대파가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황태는 굵은 것도 있고 조금 얇은 것도 있어요. 제가 두 가지 모두 끓여보니 굵은 것은 입안에서 까끌거리는 식감이 나서 저는 좀 안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아주 굵은 것보다는 조금 얇은 게 먹기 좋아서 마트나 한살림에서 항상 얇은 것을 선택한답니다. 또 황태 손질이 잘 된 것을 구매하셔야 해요. 손질이 듬성듬성 거칠게 난 것은 가시가 아직 남아 있어서 어르신들도 아이들도 먹기에 불편하거든요. 이제 먼저 황태 한 줌 50g을 물에 살짝 헹구어 주세요. 절대로 물에 풍덩 넣고 오랫동안 씻지 마세요. 황태의 맛이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준비한 황태는 가시가 없는지 손으로 만져서 확인해 주시고요. 가위로 4에서 5cm씩 잘라주면 됩니다. 황태를 바로 무쳐 볼게요. 여기서 저만의 첫 번째 팁 드릴게요. 국을 끓일 때는 항상 2가지 이상의 재료로 간을 맞추는데요. 국물 맛이 훨씬 풍성해지고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간장, 소금, 액젓 모두 짠맛을 가지고 있지만 맛은 다 달라서 이것들이 섞였을 때 풍미가 깊어지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간장과 소금 정보 아래 더보기란에 추가해 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를 참고해 주세요. 황태국에는 조선 간장과 대게 백간장을 한 스푼씩 넣어 주었고요. 나중에 천일염으로 마지막 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생들기름 한 스푼을 넣어서 조물조물 묻혀줍니다. 과정은 간단하지만 꼭 이 과정으로 해야 맛이 잘 우러나니 꼭 미리 묻혀주세요. 그리고 무 250g을 손가락 굵기 정도로 썰어 주시는데요. 적당하게 씹는 맛도 있고
너무 물러지지 않는 딱 적당한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것도 소금 한 꼬집으로 묻혀서 냄비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대파의 흰 부분을 무와 같은 길이로 썰어서 넣어줄게요. 보통 여기서 많이 볶으시는데요. 볶으면 열이 높아져서 생들기름의 좋은 성분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영양제로 먹는 오메가3 있잖아요. 영양제 안 먹고도 생들기름 자주 드시면 오메가3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오메가3는 보통 생선의 기름으로 만들어지는데 품질을 다 알 수도 없고 영양제 삼키시기 힘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생들기름 사셔서 숟가락으로 한 스푼씩 드시면 편안하게 고소하게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예요. 생들기름은 저온 압착한 기름이라서 발연점이 160도로 매우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에 넣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저는 볶지 않고 물을 넣어서 끓여줄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높아도 100도를 넘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들기름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거든요. 이제 두 번째 팁인데요. 바로 이 대파에 파란 부분을 크게 넣어서 육수를 빼내고 나중에 국에서 건져줄게요. 대파 쓰다 보면 흰 부분은 많이 쓰게 되는데 파란 부분은 끈적한 진액 때문에 많이 쓰지 못하게 되어서 나중엔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파란 부분까지 알뜰하게 사용하게 되어서 아주 좋아요. 이제 끓여줄게요. 물은 한꺼번에 넣지 않고 조금씩 부어서 끓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황태에서 진한 육수가 천천히 우러나요. 저는 1리터의 물을 4번에 나누어서 30분간 보글보글 끓여줄게요. 국이 끓여지는 동안 인덕션 중불 5에 맞춰놓고 중간중간 물만 조금씩 부어주었어요. 이제 다진 마늘 조금 넣고요. 마침 집에 두부가 조금 남아있어서 함께 넣어주었어요. 마지막으로 천일염을 넣어서 간을 맞춰줄게요. 이제 거의 다 되었어요. 아까 제가 한 가지 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들깨가루인데요. 황태국 이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들깨가루 넣어봤더니 더 맛있더라고요. 생들기름만큼 들깨가루도 오메가3가 풍부해서 중성지방을 낮춰주고 염증 수치를 낮춰준다고 해요. 맛도 더 고소해지고 진해져서 진짜 곰국 느낌이 나요. 들깨가루 넣은 것이랑 넣지 않은 것 둘 다 맛있으니 꼭 둘 다 해보세요. 그리고 들깨가루 넣으시고는 1, 2분 후에 불을 꺼주셔야 해요. 오래 끓이면 향도 다 날아가고 오히려 텁텁해지거든요. 이제 국그릇에 담고 고명으로 대파 흰 부분을 조금 썰어서 올리고 맛있게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요즘 감기에 걸렸는데요. 황태가 야들야들하고 무는 잇몸으로 먹어도 소화가 맛있다. 될 만큼 푹 잘 익었어요. 달짝지근한 무에 걸쭉하고 깊은 국물과 야들한 황태살까지 너무 맛있는데요. 속이 확 풀어지는, 계속 먹고 싶어지는 그런 맛이에요. 일교차가 심해서 이비인후과 내과에 환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황태국 끓여 드시면 감기 예방과 치료 모두 도움이 되실 거니까 함께 감기 이겨내봐요. 이제 매생이국 끓여볼게요. 이것도 우리 집 최애 메뉴 중 하나인데요. 매생이에 대해 홍명재 의사 선생님은 오색 섭생이란 책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생이는 5대 영양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단백질 함량이 무려 26%로 매우 높고 지방은 0.5%로 낮은 데다가 칼륨, 칼슘, 철, 엽산이 들어있어서 빈혈에 좋습니다 라고요. 매생이의 칼슘 함량은 100g당 574mg으로 우유의 5배에 달하고요. 철분 함량은 100g당 43.1mg으로 우유보다 40배 정도 많아요. 장내 유해 성분이나 독성 물질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해주고요. 우리 몸의 면역은 장 건강이 80%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장이 건강하면 몸이 건강할 수밖에 없죠. 매생이가 장에 들어가면 유익균 증식을 도와서 가스 배출에 도움이 돼요. 무엇보다 매생이에는 아스파라긴산이라는 성분이 해조류 중 가장 많이 들어있대요. 아스파라긴산은 젖산과 같은 피로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다가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성분인데요. 피로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좋은 매생이국, 이제 본격적으로 끓여볼게요. 이거 10분 컷이라서 눈 깜짝할 사이에 국이 끓여지니까 집중하시고 봐주세요. 매생이국 하나 끓일 줄 아시면 매생이 굴국, 매생이 떡국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오늘은 순서대로 재료를 첨가해 보면서 이 세 가지를 다 알려드릴게요. 먼저 재료는 매생이, 굴, 떡국떡, 다시마 한 장이에요. 재료 손질할 건데요. 생 매생이는 겨울에 주로 나오고요. 냉동된 제품은 1년 내내 구매할 수 있어요. 또 요즘은 이렇게 건조 매생이도 나와서 너무 편하게 보관할 수 있더라고요. 오늘은 냉동 매생이를 해동해 두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떡국떡을 미리 1시간 정도 불려두는 것이에요. 떡 안 넣으시려면 이 과정 생략하세요. 이제 매생이를 씻어볼게요. 은근 매생이 손질을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매생이는 절대 많이 씻으면 안 돼요. 워낙에 조직이 얇아서 물에 많이 헹구면 맛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이렇게 큰 볼에 매생이를 넣고 휘휘 저어주시면 살짝 부유물 같은 것들이 올라와요. 눈에 살짝씩 보이는 것만 제거해주세요. 이마저도 안 보일 때가 많을 만큼 요즘 나오는 매생이는 매우 깨끗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리고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이 과정 딱 2번만 반복하셔서 체를 받치고 물기를 자연스럽게 빼주세요. 그리고 굴을 손질할 건데요. 굴은 천일염을 푼 소금물에 살살 손으로 조물조물 물에 한번 씻어주시고 다시 맑은 물에 2번 씻어주시면 깨끗해져요. 굴도 너무 많이 씻으면 맛이 많이 빠지니 조심하세요. 먼저 물 750ml를 냄비에 넣어주고 다시마 한 장을 넣어줄게요. 중불에서 10분 정도 끓인 후에 다시마는 건져주세요. 이때 국물의 양이 좀 모자란다는 느낌이 드셔야 해요. 왜냐하면 매생이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많이 잡으면 나중에 멀건 매생이국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매생이국은 2인분 기준이에요. 이렇게 한 살림 냉동 매생이 사오시면 2덩어리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2인분이면 한 덩어리면 충분해요. 국물의 간을 미리 좀 해줄게요. 왜냐하면 매생이는 끓는 물에 넣고 5분 이상 끓이면 너무 퍼지고 흐물해져서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국물 간을 미리 좀 해줍니다. 까나리나 멸치 액젓 반 스푼과 국간장 반 스푼을 넣어서 약간 슴슴하게 간을 맞춰주세요. 이유는요, 굴을 넣으면 굴에서도 짠맛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충분히 불려둔 떡과 굴을 넣어줍니다. 굴을 미리 참기름에 볶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참기름도 들기름과 마찬가지로 볶으면 산패되기 때문에 저는 볶지 않고요. 굴을 국물에 직접 넣어 주었어요. 떡도 미리 불려두어서 5분이면 다 익고요. 굴도 금방 익어서 부르르 끓으면 바로 매생이를 넣어주세요. 인덕션에 시간 5분 설정해 주시고요. 중불 5에 맞춰놓고 끓어서 넘치지 않게 살살 저어줍니다. 이제 다 끓었어요. 마지막으로 천일염으로 간을 맞추고 이대로 더 간간하다 싶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어때요? 너무 순식간이라고요? 맞아요. 제가 10분 컷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생이만 있으면 유명한 매생이 전문점보다 더 맛있고 매생이도 듬뿍 들어간 매생이 굴국이 완성돼요. 너무 쉽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몸을 따뜻하게 데워줄 것 같은 느낌이 드시지 않으세요?
매생이국 깔끔하게 끓이는 팁은요. 제가 끓이는 거의 모든 국에는 다진 마늘이 들어가는데요. 제천에 사시는 이모가 매생이국은 다진 마늘 넣지 않고 끓여야 깔끔하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생이국 냄새가 마치 바다가 생생하게 냄비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맛있는데요. 이건 진짜 찐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떡이 들어가서 밥까지는 안 먹을게요. 밥 없이 한 그릇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항암을 하면 겨울이 아닌 여름에도 몸이 자꾸만 추워져요. 냉해지고요. 덕분에 우리 집은 에어컨도 켜지 못하고 지냈지만 엄마가 추워할 때마다 매생이국을 드리면 아우 시원하다 하시면서 드셨어요. 그때 먹던 버릇이 지금까지도 엄마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의 면역을 80%나 담당하고 있는 장을 건강하게 관리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다 함께 매생이국 먹고 면역을 쑥 올려보자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환절기로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매우 심해서 이럴 때일수록 마음도 몸도 따뜻하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께 엄마 병간호를 하며 제가 경험했던 작고 사소한 노하우까지도 더 많이 정리해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